안녕하세요. 담소재에서 마을 활동하고 있는 리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는 발드루프 빗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패턴과 세 가지 샘플을 준비해 봤어요. 난이도가 좀 개별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가장 자르기가 쉬운 작품, 그 다음에 이게 중간, 이게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일단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성의 느낌이고요. 이거는 별 모양 패턴 안에 사슴이 서 있는, 호숫가에 사슴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숲속에 아이가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원래 발드루프 빗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손으로 그려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과 자신이 지금 이 계절에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그려서 그거를 마음이 가는 색감으로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저희와 함께 그리는 것부터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발드루프 빗그림의 패턴을, 도안을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재료인 발드루프 별종이입니다. 이 종이로는 별종이를 접기도 하고, 이렇게 특성이 이렇게 빛이 통과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까만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총 10색깔이 준비가 됩니다. 그 10색깔의 별종이를 한 장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마음에 가는 대로 색감을 표현해 주시는 게 발드루프 빗그림인데요. 네, 패턴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거 자르기 힘드시면 자를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거는 내가 표현하기 힘들겠다 그러면 잘라버리셔도 되고요. 이거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세하게 다 자르셔도 되고, 이거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는 세 가지 패턴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든 이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안전이에요. 자를 때 손 조심하시고 시작합니다. 이 선이 보이는 여부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깜깜할 때 빛을 비춰서 보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거 선이 보이면 어떡하나, 선을 안 보이게 잘라야 하나,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잘라 볼게요. 네, 저는 칼로 잘랐는데 칼이 힘들다면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칼로 자르고 나서 약간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위로 살짝 다듬어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좀 둥글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이 도안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이제 도안을 잘라 볼게요. 자를 때 이 두꺼운 부분만 잘라 주시면 돼요. 이 안에 이 도안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점선으로 된 거는 이런 식으로 색감을 표현하면 좋을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굳이 이거를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되고 그거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일단은 요거는 그 가이드라인에 대충 제 마음에 가는 대로 따라해 보긴 했어요. 따라해 보긴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긴 해요. 네, 자르실 때 손 조심하시고 잘라 볼게요. 자를 때 작은 쪽부터 자르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손 조심하고 이렇게 안 잘리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칼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부분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잘라 볼게요. 네, 제가 그만큼 그새 요만큼 잘랐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안에 동그라미가 있거나 이렇게 나뭇가지라던가 얇고 작은 걸 표현할 때는 그쪽을 먼저 잘라주고 그다음에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을 잘라주는 게 좋아요. 아님 그러면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찢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뒤에 이제 이 다음 과정에서 뒤에다 투명 별종이를 한번 붙일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요거 할 때 먼저 바깥을 자르고 했더니 여기가 살짝 찢어졌어요. 근데 잘 안 보이죠? 네, 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안쪽부터 자르는 게 더 좋으니까 안쪽부터 한번 잘라 볼게요. 네, 동그라미가 참 자르기 어려워요. 그쵸? 근데 이렇게 조심조심 돌려가면서 손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칼로 하면 그래 조금씩 이렇게 하면 단면이 조금 거칠어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잘립니다. 뽕! 안 됐네요. 여기를 조금 더 힘을 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안에 구멍이 뚫렸어요. 네, 이어서 마저 잘라 볼게요. 짜잔, 이렇게 다 자르는 걸 다 끝냈어요. 이렇게 약간 거친 부분, 본인이 보기에 거칠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칼로 조금씩 더 다듬어도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나는 여기에 만족하겠다 싶으면 여기까지 해도 좋아요. 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별종이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렇게 드릴 건데 별종이라는 특성이 이렇게 보면 빛을 투과를 해요. 빛을 투과를 해서 이게 빛그림이잖아요. 네, 빛을 투과를 해서 이렇게 보면 빛이 투과를 해서 이거랑 뒤에 이렇게 까만색을 덧댔을 때 색상하고 뒤에 이렇게 초록색을 대었을 때 색상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 때의 색상과 다 달라요. 본인이 이거를 겹쳐보고 나는 이런 색감이 오늘 하고 싶다. 이렇게 색깔을 겹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고 보면서 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흰색이 기본으로 이렇게 배경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노란색과 제가 따뜻한 색깔을 좀 이번에는 하고 싶어서 노란색과 이 귤색 그리고 이 주황색 그리고 이 빨간색 네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아까 그 작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다른 색깔을 뭐 차가운 색깔, 뭐 초록 색깔 이렇게 조절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는 눈 내리는 걸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은 배경색을 바탕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흰색에 이거를 뒤에다가 배경처럼 붙여줍니다. 네, 배경을 표현할 때 풀칠을 해야 돼요. 네, 이 패턴에 나뭇가지라던가 이 작은 부분은 그냥 막 풀칠을 하다 보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풀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른 풀을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풀과 종이가 만나다 보면 조금씩 울 수가 있어요. 최대한 안 울게 하려면 제가 해봤을 때는 물풀보다는 딱풀이 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풀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바르고 풀이 좀 뭉친 부분은 손으로 쓱쓱쓱쓱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풀도 문질러지고 두꺼운 부분은 알아서 다른 데다 펴 발라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이 투명한 종이를 짜잔,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붙였으니까 잘라야죠. 네, 이렇게 가위로 뭐 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하지만 뭐 요거 할 때는 가위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지금은 가위로 해볼게요. 뭐 별종이 말고 다른 종이를 조금 잘랐다. 괜찮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방금 잘랐어요. 별종이는 마음 가는 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풀칠이 좀 덜 된 것 같다 그럼 다시 풀칠 하세요. 네, 이렇게 풀칠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들떴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풀은 어차피 말라요. 이렇게 해서 살짝 만져주고, 이렇게 만져주면 아까 가위질 하면서 조금 실수했던 부분이 괜찮아져요. 네, 오늘 저는 눈 내리는 걸 표현해 보고 싶어서 전에 만들었던 거 다르게 지금 눈을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썼던 하얀색 투명한 트레이싱 별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맘대로 잘라주세요. 저는 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더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더 이쁘게 해도 되고요. 사실 눈을 나는 흰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표현하고 싶다 하면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눈을 좀 대충 잘랐으면 어디다가 뒤쪽에다 어디다 붙여야 될지 한번 배치를 해봐요. 이럴 때 제가 안 집히면 이런 핀셋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저는 좀 큰 눈은 위쪽에다가 놓고 작은 눈은 아래쪽에다 놔보려고요. 네, 저는 눈을 이렇게 배치하려고 지금 올려놔 봤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풀칠을 하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돌려서 뒤에다 붙일 거예요. 네, 뒤에다 붙일 거니까 네, 좀 이따 붙여 볼게요. 네, 눈을 붙여주고 나서 그 뒤에 좀 더 진한 색인 파란색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발드로프 아까 살짝 설명했지만 밝은 색부터 하는 게 먼저긴 한데 밝은 색부터 하든 진한 색부터 하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밝은 색 눈을 먼저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파란색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 오는 걸 표현했어요. 이제 좀 더 다른 종이로 붙여서 좀 더 색감을 표현해 볼게요. 저는 좀 땅이랑 좀 이렇게 어둠이 내려앉은 걸 표현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썼던 종이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이걸 쓰겠다는 살짝 표시를 하고 맞춰서 잘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만큼 해서 이 정도를 자르고 이 정도를 자르고 해서 잘라 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아까 그려서 잘라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다 붙일 건데 연필로 했으면 연필 자국이 살짝 남을 수도 있어서 지우개로 살살 한번 지워줄게요. 이게 하고 이번에는 이쪽 면에다가 풀칠을 해서 아까 파란색을 했는데 다시 또 파란색을 하면 어떤 느낌이 날까 궁금하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은 파란색을 붙여도 짜자잔 왠지 이렇게 더 어두워진 느낌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파란색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저는 짜투리 빨간색이 있어서 네, 이 빨간색으로 등불을 아이가 들고 있는 등불을 표현해요. 저는 이게 등불로 보이는데 다른 걸로 보이시는 분들은 다른 걸로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자, 이 크기를 잡아서 이렇게 페이퍼지 위에 이렇게 이게 등불이니까 바깥 여기 저는 여기 안에만 빨간색 표시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 안에 딱 붙도록 크기를 잡아서 잘라줍니다. 저는 잘 실수할까봐 이렇게 그리는 편인데 그냥 잘라서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네, 개인의 능력과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네, 딱 된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뒤로 돌려서 붙여볼게요. 살살 움직여주면서 등불을 표시하면 어두운데 살짝 빛이 비추는 느낌이 살짝 나요. 지금 불빛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불빛을 비춰보면 좀 더 다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 표시를 한 번 더 해주고 싶어서 네, 이렇게 이 정도로 할 건데 네, 사실 이거는 까만색은 진짜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좀 표시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땅 느낌을 이 정도로 이렇게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뒤쪽에다 붙여주면 아이가 땅을 밟고 있는 느낌이 조금 더 나요. 네, 그러면 돌려서 한번 붙여줘 볼게요. 네, 풀칠을 잘해서 이게 하시다가 풀이 손에 너무 많이 묻어서 끈적거린다 그러면 손을 한번 닦고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중간에 많이 닦았어요. 이렇게 붙여주면 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땅을 밟고 이제 좀 이따 한번 빛을 한번 비춰볼게요. 땅을 한번 밟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네. 자, 이런 느낌이 나요. 아까랑 좀 다르죠? 불빛을 비췄을 때는. 네,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정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삐져나온 별종이를 자르고 뒤에 약간 풀칠이 덜 된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네, 우리 이번에는 이 별 표시하는 거, 불빛 표시하는 거를 제가 좀 어두운 곳에서 살짝 빛나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다 붙였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아까 처음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앞에 좀 더 밝죠?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투명한 종이를 붙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불빛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빛을 어느 곳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 불빛 정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뒤에를 보시면 네, 이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제가 색을 많이 썼죠. 제가 이거 할 때는 옅은 노란색을 2번 했고 그리고 귤색도 2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층적으로 이렇게 좀 붉어지는 표현을 좀 했어요. 표현을 해서 이렇게 했고 이거는 제가 좀 더 심플하게 그냥 눈 내리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그림을 가지고도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만든 거 이렇게 이것도 뒤에를 보시면 이거는 좀 더 복잡했어요. 복잡해서 이걸 제가 제일 난이도로 높은 게 이게 잘라야 하는 게 좀 더 복잡해요. 이 선에 맞춰서 이쪽은 다른 색깔을 표현을 하고 이 밑에는 제가 땅바닥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검정으로 파란색 위에 검정으로 이렇게 덮어줬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게 노란색 그런 약간 노을 지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노란색으로 해서 그 위에 이렇게 스테인글라스 같은 찬문 효과를 한번 내봤고요. 거기에 따른 지붕도 좀 알록달록하게 이거는 연두색,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바람 부는 거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네,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종이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잘 잘라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작업을 다 밤에 해서 좀 어두운 좀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깜깜한 와중에 이렇게 호숫가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봤어요. 네, 이것도 뭐 여기다가 아까처럼 눈 내리는 걸 표현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같은 도안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불빛에 비춰보면 이런 느낌이 나요. 눈 내리는 곳을, 나무 있는 숲속을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거는 밝은 느낌이 나죠. 네, 이렇게 됐고, 별 모양의 얘는 이런 느낌이 나요. 자, 마지막. 네, 이렇게 해서 발조르프 빗그림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